챕터 3에는 데이터 관리와 차트 만들기가 있는데요. 엑셀은 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거래 내역, 재고 관리, 회원 관리 등 이런 것들을 데이터 관리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데이터 입력 시 유의할 5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책에 없는 플러스 알파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글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머리글 밑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나쁜 사례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자, 머리글이 여기 있고 옆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쌓으면 엑셀의 데이터 기능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머리글을 입력한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밑으로 쌓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날짜를 이렇게 셀로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날짜 데이터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 안 하시겠지만 우리 날짜 입력하는 거는 배웠죠. 1월 20이다. 그럼 1-20 쓰거나 년까지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2020 빼기 1 빼기 20 입력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한 셀에 날짜를 입력하시겠지만 상사한테 받았던 이런 엑셀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바꿔야 되겠죠. 바꾸는 방법은요. 자, 데이트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함수로 년, 월, 일을 합칠 수 있는데요. 빈 셀에 클릭한 다음에 이퀄 누르고 DATE 탭키 컨트롤 A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년, 월, 일밖에 없습니다. 년 클릭하고 탭키, 월 클릭하고 탭키, 일 클릭하고 확인 눌러볼까요? 됐죠? 따당 누르면 날짜가 쉽게 합쳐졌죠. 이것을 복사할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놓을까요? 컨트롤 V예요. 그냥 붙여넣기 하니까 깨지죠. 왜냐하면 여기에 직접 입력한 것이 아니라 이 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고요. 값을 붙여놔야 됩니다. 이렇게 값만. 근데 일반 숫자로 변환됐죠? 그래서 일반을 간단한 날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월열과 일열 삭제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필요 없고요. 삭제 월일. 근데 월일이 범위가 지정하면 안 되죠? 여기서 세 번째 데이터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인데요.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할 때는 제목을 가운데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도 지정이 안 될 뿐더러 데이터 관리할 때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클릭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내역을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표시 형식의 여기 눌러서 맞춤 설정을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이 가로에서 선택 영역이 뭐죠? 범위 지정한 부분의 가운데로 하게 되면 셀과 상관없이 가운데 정리 됐습니다. 그리고 월일 삭제해 볼게요. 네 번째는 이 분류열처럼 동일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뻥 뚫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 관리할 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범위 이렇게 지정하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풀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따당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일이 다 채우면 되겠지만 이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선 되돌려 보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고요. 빈 셀만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다음 강의 때도 빈 셀 선택하는 방법 배우겠지만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찾기 및 선택 누른 다음에 이동 옵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빈 셀 있죠? 확인 눌렀죠? 빈 셀만 범위 지정됐어요. 그때 이퀄 누르고 방향키를 딱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볼까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이 자동으로 복사돼서 채워졌죠? 이 기능은 어떤 거냐면 범위 지정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해 볼게요. 이성원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면 셀 범위가 전체가 채워지는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속해서 함수 얘기할 때 강조했는데 숫자 안에 문자를 이렇게 삽입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워야죠. 예, 범위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에 찾기 및 선택에서 바꾸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내용은 원이죠? 바꿀 내용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비워놓은 다음에 모두 바꾸기 누르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입력하고 모두 바꾸기 누르면 되겠죠? 닫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기 때문에 계산이 됐죠. 여기 미리 함수가 들어있네요. 여기 함수는 프로덕트라고 해서 단가와 셀을 곱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사장님이 꼭 원과 개를 입력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범위 지정해 볼게요. 플러스 점 밑으로 내려도 되지만 끝까지 하려면 단축키인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를 눌러보세요. 범위 지정됐죠? 그러고 나서 여기 표시 형식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원 입력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1000원 단위 콤마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냐면 여기에 샵 콤마 샵샵 0 한 다음에 원을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1000 단위 콤마까지 나오면서 입력이 되죠?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그리고 표시 형식 눌러서 사용자 지정 한 다음에 여기다 개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다 지운 다음에 샵샵샵 0 개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시트를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이름과 직책을 한 셀에 입력하면 부장끼리, 이사끼리 직책으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한 셀을 나누는 방법은 다음 강의 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데이터 입력할 때 이 6가지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